틀렸거든. 자, 187번 봐. 자, 그림은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에 거리와 시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초당 속력의 변화량이 0이래요. 속력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등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변화량이 0보다 작은 거. 매 초당 속력의 변화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속력이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야. 됐어? 네. 속력이 점점 초당 속력의 변화량이 0보다 작은 것은요 라고 얘기했으니 자 여기에서 속력 변화량이 어디냐? 깁슨 기울기. 그건 속력인 거고. 맞아요. 그건 속력인 거죠. 그러면 속력 변화량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속력이 10이었다가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냐? 얼마였다가? 8이었다가 6이었다가 4였다가 그래서 2였다가 이럴 때면 여기에서 속력 변화량이 마이너스 2지. 그래서요 여기 속력 변화량이 마이너스 2죠. 자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든지 아니면 일정하지 않게 감소하든지 속력이 감소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속력이 감소하고 있는 거를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거 찾으면 되겠죠. 되겠어?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거 찾는 거니까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에서 얘는 기울기가 점점 뭐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는 거 맞죠? 얘는 마이너스 그쵸? 감소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2번을 얘기하는 거고요. 1번은 등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을 그리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10분 드릴게요. 자, 10분 후에 저는 72부터 73까지 질문 받을 거예요. 안 맞춘다.
195. 195. 승민이. 네, 그럼 190이라고 195 설명할게요. 자, 191은요. 자, 5에서 출발해서 2까지 간다. 자, 있잖아. A에서 2까지 갈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마찰이 그러면 마찰이 작용할 때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만큼 감소해요? 8N 15N. 8뉴턴, 15뉴턴은 힘이잖아요. 에너지는 뭘로 전환돼? 에너지가 힘으로 전환돼? 에너지는 1로 전환되는 거지. 그럼 1이 얼마야? 16. 16하고요. 16하고 40. 네. 그러면 합쳐서 얼마? 46초. 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야죠. 그만큼의 열 에너지로 발생하죠. 그러면 2에 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 얼마니? 운동해야지. 98줄. 네. 그럼 그만큼이 이제 빗면에 마찰이 없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가요? 0이 될 때까지. 뭐가?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그렇죠. 오존 될 때까지.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요. 완벽하게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뀔 때까지 올라가요. 그랬을 때 이때 올라간 높이가 얼마니? 라고 했으니 H는요. 보시는 것처럼 2G분의 V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10N이 아니고 10m. 10m라고 했어. 네. 또는 얘 중력과 속도를 9.8로 보면 9.8m. 되겠어? 네. 거기까지 가요. 라고 보시는 게 맞아. 이렇게 가는 거야. 어? 9.8이 나와야 된다고? 10이 나온다고? 아니라는데? 2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144 144. 마이너스 46. 144 마이너스 46이니까 98. 물질 질량이 얼마냐? 2kg. 2kg? 2kg 맞아? 근데 왜 10이 나와? 2 곱하기 9.8 곱하기 H가 98이 98이니까 H는 얼마냐? 5지 이 새끼야. 근데 2P여가지고 그 5m 높이니까 2P는 10 아니에요. 이 P가 어딨어? 아 길이. 네 길이는 9.8m. 아이고. 네 길이는 10m. 네네 그렇게 가네요. 네. 자 그 다음에 195 해달라 그랬어? 195 볼게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후에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가 실로 연결되어 정지되어 있고 B를 일정한 힘으로 계속 잡아당겨 운동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실을 끊어서 A가 분리된다. 자, 그 후에도 B에는 처음과 같은 힘을 계속 준다. A, B가 분리된 후에 B의 속력이 A의 속력의 2배가 될 때까지 실이 끊어진 지점에서 B가 이동한 거리는 A가 간 거리의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준아 나와. 나오라고. 자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 A, B 실이 끊어지기 전부터 실이 끊어진 후까지 속력이 이 2배가 될 때까지 그려봐. 실이 끊어지기 전, 끊어진 후. 그러면 끊어지기 전의 속도가 V, 끊어진 후의 속도 B 값이 2V. 자, 근데 봐. 자, 실이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가 시판지기 전 가속도. 그냥 문자로 나타내. 얼마? 자,
그 A의 크기가 뭘까? n분의 F, M이 얼마? 자, A, B가 한꺼번에 있죠. 네, 그러면 질량이 M이 아니고 A, B의 질량을 합한 값이겠네요. 그럼 실이 끊어지고 나면은 가속도가 그죠? 네. 자, 거기요. 질량을 차이나게 쓰셔야 되는데 둘 다 M일 수는 없잖아요. 그 M 값을 줬는데 여기에 그걸 못 읽으니까 못 풀지. 네, 그걸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가속도를 A로 놓으면 두 번째 가속도는 얼마예요? 네. 그럼 V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뭘로 놀래요? 시간을. 네, 거기 점 그려놓고. 네, 그렇게 놓는다면 내니 2V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그렇죠.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요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은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릴 수 있냐 없냐 이 얘기. 자, 맨 처음에는 둘이 같은 실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F라는 힘으로 당기는데 A와 B의 질량이 같아 그랬어요. 그러니 맨 처음에 가속도는 둘의 질량 2n분의 F만큼의 가속도를 A로 두겠다. 이게 네. 자, 예준이 생각. 그래서 여기 가속도 A로 놓을게. 자, 그래프 조금 보일 수 있게 다시 그릴게. 자, 그래서 얘는 맨 처음에 가속도 A는 2n분의 F야. 그랬을 때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실이 끊어질 거야. 이런 얘기 한 거야. 실이 끊어지고 나면 그 힘을 온전히 B만 받아.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새로운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니까 처음에 가속도의 2배야.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기울기가 2배 곱하기 이렇게 돼서 속도가 2V가 되는 동안 B의 속도는 급격히 증가하고요. A는 더 이상 힘을 받지 않으니까 등속도로 갈 거야. 이런 얘기 한 거야. 됐죠? 그래서 A의 속도는 이 상태로 가고요. B의 속도는 이렇게 됐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네, A, B가 분리된 후 B의 속력이 A 속력의 2배가 될 때까지 실이 끊어진 지점에서 B가 이동한 거리와 A가 이동한 거리의 비율은요 라고 했죠. 이때 A가 간 거리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면? ES라고 부를까? 되겠어? 그럼 B가 간 거리는 얼마냐? 얼마냐? B가 간 거리는 몇 S냐? 3S. 네, 3S죠. 이게 2S고 요거 삼각형의 S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A가 간 거리분의 B가 간 거리니까 얘는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되겠어? 이거 그래프 그리시면 명쾌하게 풀리는 문제. 되겠어요? 네, 다시 10분 드리겠습니다.
최단 시간하고 최단 거리를 같죠. 최단 시간과 최단 거리가 같지는 않죠.
마찰이 없는 책상 위에서 5kg의 물체 A를 놓고 고정도래를 통해서 2kg짜리 물체를 매달았다. 잡고 있던 물체 A를 놓으면 두 물체 A, B가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요. 이거 작용 반작용에서 세 번째 유형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건물 위에 마찰이 없는 면에 물체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때 A라는 물체는 5kg짜리고요. 그 다음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B라는 물체는 2kg입니다. 자, 그랬을 때 손을 받치고 있다가 놓으면 이때 물체를 움직이는 알자의 힘이 유찬아 얼마? 짜리미 70. 알자의 힘. 자, 여기서 물체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발생해? 알자의 힘이 왜 생겨?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 B가 앞으로 내려가는 그죠. 중력 때문에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B의 중력 얼마? 20. 20. A의 중력 얼마? 50. 50. 근데 A는 중력이 생기는 만큼 수직 항력이 밀어내는 그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책상면에 있는 물체의 무게는 합력이 0이라서 운동을 일으킬 수 없어. 그러니까 이때 작용한 알자힘이 얼마라고요? 20. 그렇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만큼이 전체 물체를 움직이는 알자힘이 돼요. 자, 그 알자힘 20N으로 몇 킬로를 움직이는 거니? 7. 그렇죠. 이게 가속도죠. 이해돼요? 어디서 놓쳤는지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203번 얘기했던 거 맞지? 네. 203번 볼게요. 203번 보시면요. 아, 여기서 중력과 속도 9.8로 하라고 했다. 이거 19.6으로 해서 계산해. 자, 203번 보시면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하고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속력은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인공위성까지의 거리가 R이다. 자, R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요. 요 얘기 좀 하죠. 자, 지금 제 선생님이 문제 이제 비상에서 나오는 완자 분수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판매하기 전에 오류가 있는 이제 보는 과정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탈출 속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이 얘기 잠깐. 자, 하늘 위에 있는 천체도 움직여. 천체에 대해서 배우는 건 케플러의 운동법칙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체가 움직일 때요. 우주 속도라는 거를 한번 해보자. 우주 속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 속도 중에서 제1 우주 속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인공위성 속도예요. 자, 제1 우주 속도가 바로 지구 둘레를 등속 원운동하는 인공위성 속도를 우주 제1 속도라고 해. 되겠어? 네, 이게 인공위성이 되기 위한 속도를 얘기해. 자, 그런가 하면 우주 제2속도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제2우주속도 또는 우주 제2속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 제2속도라는 건 있어요. 이거는 아예 돼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속도요. 되겠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탈출 속도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지구가 있을 때 지구 둘레를 뱅글뱅글 돌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우주 제일 속도라는 인공위성 속도는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었는데 산에서 공을 던졌을 때요. 일반적으로 중력 때문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뜨려요. 속도가 더 빨라지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날아가서 떨어져요. 근데 속도를 충분히 빠르게 하면 얘가 이렇게 돌면서 지구의 곡률과 같은 곡률의 포물선을 그리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게 바로 인공위성 속도입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얘가 뱅글뱅글 도는데 꼬맹아 얘 등속 원운동한다는 얘기죠. 자, 원운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알자힘의 이름. 등속 원운동할 때 필요한 알자힘 90력. 자, 그 90력을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겁니까?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그래서 우주 제일 속도는요. 만유 인력이 90력을 만들었다 이 얘기죠. 이해돼요? 자, 만유 인력이 90력을 만드는 그 속도로 돌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우주 제일 속도 인공위성 속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만유 인력 구하는 식. G 네, G. R제곱 네, R 제곱분의 M G MM 이거죠. R 제곱분의 G MM 이게 만유 인력 구하는 식이고 이게 90력이라고 했어요. 90력 구하는 식 R분 V R분의 M V 제곱이죠. 되겠어? 그래서 R 날라가고 M이 날라가니까 그래서 인공위성이 되기 위한 속도인 우주 제일 속도가 루트 R분의 GM이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루트 R분의 GM이고요. 또는 GM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만유 인력 R 제곱분의 GMM만큼이 나의 몸무게가 된다 그랬죠? 맞아. 그러면 여기서 M을 날리시면 사실은 GM이라는 걸 우리는 GR제곱으로 써도 돼요. 맞아?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GR제곱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날아가겠죠? 되겠어? 그래서 우주 제일 속도는 루트 R분의 GM 하셔도 되고 루트 GR 하셔도 돼요. 되겠어? 이게 인공위성 속도, 우주 제일 속도입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네가 물어본 것 중에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으로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속력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인공위성까지의 거리가 R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했으니 어쨌든 간에 만유인력 상수와 지구의 질량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도는 속도는 떨어져 있는 거리와 뭐합니까? 반비례하죠.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네. 그래서 4번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나오기만 하죠. 그러면 우주 제1 속도는 이래. 그러면 우주 제2 속도라고 하는 탈출 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우주 제일 속도는 루트 R분의 GM 또는 루트 G'R. 되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런가 하면 우주 제일 속도는 뭐냐면요. 사실은 지구를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는 속도입니다. 자, 그러려면 위로 올라갈수록 만유인력이 뭐해지니? 작아지죠. 그래서 내가 공을 똑바로 던져서 속력이 여기 될 때까지 올라갔는데 여기는 아직 지구의 중력이 작용해. 그럼 뭐하니?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올라가요. 근데 아직도 중력이 작용하면 다시 뭐하니? 떨어져요. 그럼 지구를 탈출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구를 탈출하려면 더 세게 던져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는데 이 높이에서 딱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떨어질 수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그럼 탈출한 겁니다. 되겠어? 그러니 실제로 내가 바닥에서 V로 던져서 얘가 가장 높은 곳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그곳으로 갔을 때 중력이 작용 안 하면 되잖아요. 이게 탈출 속도예요. 됐어?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 와서 속력이 0이 되는 그 속도로 던지는 게 가장 작은 속도로 던지는 거겠죠. 그거보다 크면 아예 탈출 속도 가지고 그냥 날아가면 되니까.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이 가장 높은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이 가장 큰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0으로 하겠다 그래요. 너무 커서 0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보다 높이가 작아지면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될까요? 네, 그래서 전체의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씁니다. 되겠어? 마이너스로 써요. 그랬을 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면은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죠.
mgh에다가 2분의 1 mv 제곱을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mg가 뭐니? 중력, 다시 말해 만유인력이죠. 자,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 뭡니까? r 제곱분의 gmm에다가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r을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천체에서의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뭡니까? r분의 gmm인데 그래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마이너스로 놓자고 했어요. 그래서 천체에서의 위치 에너지 구하는 또 다른 식이 mgh가 아니고 마이너스 r분의 gmm으로 하면 돼. 됐어? 꼬마가 잘 봐. 만유인력 구하는 식은 r 제곱분의 gmm이지. 거기서 제곱만 띄면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되겠어? r분의 gmm. 새롭지 않다고요. 되겠어?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했는데 기억나니? 아까 만유인력 r 제곱분의 gmm이 그래서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구심력이 된다 했지? 그러면 꼬맹아 잘 보시면 요거 R 지워지는 거 보여? 맞아. 그러면 실제로 얘는요 뭐가 됩니까? R분의 GMM이 사실은 MV 제곱이야. 근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어야 되니까 양쪽에 2분의 1을 곱하시면 이 자체가 운동 에너지야. 맞지? 그래서 천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안 구하고요. 이 R분의 뭐요? GMM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 이걸 더했을 때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R분의 GMM 값을 가지면 이게 바로 행성의 역학적 에너지야. 자, 매번 이렇게 쓰니까 귀찮으니까 우리는 위치 에너지의 이 크기 있죠? R분의 GMM 이 크기를 2로 놓자.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1 2가 마이너스 2분의 1 2라고 하는 이 크기를 가지면 이건 행성이란 뜻이야. 되겠어? 행성의 역학적 에너지는 반드시 이 값을 갖습니다. 되겠어? 이게 행성의 조건이야. 자, 그러면 탈출한다는 거잖아요. 탈출하게 던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탈출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거니까요. 꼬맹아, 정확하게 탈출하기 위해선 여기까지 온대. 그럼 잘 봐. 여기에 왔을 때 위치 에너지 얼마냐? 0. 운동 에너지 얼마냐?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왔을 때 속력 얼마면 돼? 0. 그럼 운동 에너지도 얼마? 0.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얼마? 0이면 돼. 행성의 조건은 마이너스 2분의 1 2고요. 탈출하기 위한 조건은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0이면 된단 말이야. 0이면 돼. 그럼 봐봐.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 위치 에너지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그래서 요 값이랑 그래서 네, 던지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뭐 하면 되니? 같은 뜻이고. 됐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딱 그 자리에 왔을 때 모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던지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 R분의 mv 제곱으로 아니 R분의 뭐니? R분의 GMM으로 다 바뀌면 되잖아. 그러면 탈출하기 위한 속력이요. 보이세요? 자, 여기에서 이거 날리시면 되는 거니까 V는 뭡니까? 루트 R분의 2GM이면 돼요. 이게 탈출하기 위한 우주 제2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탈출하기 위한 우주 제2속도를 잘 보시면 루트 R분의 2GM이야. 보이냐? 우주 제1속도에 비해 우주 제2속도는 몇 배 크는데? 루트 2배 크는데. 그러니 이거 루트 2G라는 과 같겠죠? 실제로 지구에서는 인공위성 속도가 대략 7.2km/초야. 탈출하는 속도가 지구에서는 대략 한 11에서 12 사이야.
이게 우주 제이 속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쏜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지구를 탈출해서 지금 천왕성 근처로 가고 있는 거죠. 천왕성, 해왕성 지나갔다 그러더라. 되겠어?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를 돌고 있는 그래서 나루의 속력이겠죠. 되겠어? 이 얘기야. 이 얘기야. 그래서 우주 제일 속도, 우주 제이 속도 둘의 차이가 루트 2배 차이구나.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하자. 자, 그래서 나온 김에 설명했습니다. 그죠? 넘기세요. 또 10분 드릴게요.
208하고 209인데요. 그림과 같이 유의 속력으로 흐르고 있는 강물에서 배를 타고 D만큼 떨어져 있는 A, B를 꼬매가 왕복하는 거거든. 갔다가 오는 거거든. 이거요. 우리요. 아까 앞에서 평균 속력 구할 때 유찬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총 걸린 시간분의 총각 거리. 그거 하는 거야. 총 걸린 시간분의 총간 거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A에서 B까지 왕복하는 거니까 A에서 B까지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해. 그래서 그거 왕복했으니까 왕복거리 2D로 나누면 끝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요. 지금 강물이 여기가 상류고요. 여기가 하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이쪽으로 유의 속도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배는요 라고 했어. 배의 속도는요. 혼자서 갈 수 있는 배의 속도가 V래. 자, 그러면 우리 시간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맞지? 그럼 갈 때 속력이 얼마니? 유찬 이게 V 플러스 U. 그렇죠. 갈 때는요 물살을 타고 가는 거니까 갈 때 속력은 U 더하기 V 분의 D. 그래서 올 때는 거꾸로요 V 마이너스 U 분의 D 요거죠. 그거를 2D로 나누면 돼. 그래서 그거는 문제.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9번 갈게요. 잔잔한 물에서 배의 속력이 4고요. 이 속도로 배를 운행해서 강을 건너가는 건데 꼬맹아 강을 건널 때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과 최단 시간으로 가는 방법을 설명해봐. 내가 이 강물을 건너갈 거거든. 그 중에서 최단 거리로 가려면 배를 어디로 몰아야 되니? 1번, 2번, 3번. 물은 일로 흘러요. 자, 실제로 배를 어느 방향으로 몰아야 최단 거리로 가냐? 1번이요. 배를 1번 방향으로 미시면 배는 이 방향으로 얼마의 속력으로 가는 거냐면 4의 속력으로 가는데요. 물이 이 방향으로 3의 속도로 밀어서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배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의 속력? 얼마? 루트 얼마? 루트 7. 그러면 루트 7이라는 이 수직 속도로 몇 미터 건너가면 되니? 400m요. 되겠어? 그래서 최단 거리로 갈 때는요. 수직 방향 속도가 루트 7이고 그 속력으로 400 가는 빠르기에 시간이 걸려요. 되겠어? 이만큼 걸립니다. 자, 근데 두 번째요. 최단 시간으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가면 될까요? 아니요. 최단 시간으로 가는 건 배를 2번으로 모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 거리가 300이잖니 400이잖니. 그러니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수직 방향 속도가 제일 크면 돼. 수직 방향 속도가 제일 크면 돼. 그러려면 배를 이 방향으로 4의 속력으로 밀어야 물이 이 방향으로 3의 속도로 밀어서 배는 이렇게 5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는 수직 방향으로 4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네, 그게 수직 방향으로 낼 수 있는 제일 빠른 속도다. 그겁니다. 그래서 최단 시간으로 가는 건 똑바로 밀어서 배가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4의 빠르기로 400을 갔으니까 100초 걸리겠죠.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이런 방법이야. 그래서 1번 배가 최단 거리로 강을 건널 때 강둑에 서 있는 사람이 보면 배는 루트 7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때 배가 최단 거리로 건너가는 시간은 루트 7분의 400인 거고 배가 최단 시간으로 강을 건널 때 강둑에 서 있는 사람이 보면 배는 이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 이때 배가 최단 시간으로 강을 건너 맞은편 뚝까지 이동한 거리 이 거리가 얼마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거리가 얼마냐라고 했으니 이 거리는 얼마면 되겠어요? 이게 400이고 이게 300이고 이게 얼마겠어? 500이죠. 그래서 500m 가겠네. 그래서 자 배가 최단 시간으로 강을 걷는 데 걸린 시간은 100초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해? 오케이. 넘어가세요. 빨리빨리 하십시오. 자 여기서 211번 문제가 골 때리는데 잘해보십시오. 파이팅! 전부터 쭉쭉 보세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골 때리는 게 211번만 넘어가면 이제 끝도 없이 나오니까. 11번 약간 딱 알면 쉬워요.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한데 네 잘해보십시오. 파이팅. 그 뒤로 가면은 다 복잡한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기본을 다 적은 겁니다. 사실은 얘네들을 풀고.
그 실제로 처음에 그 비행기에서 뭘 던질 때 만약에 그 소착 그 비행기 속력 있잖아요. 그 속도가 좋잖아. 그럼 그 속력 0 될 때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 20m로 날아가고 있으면 20으로 비행기가 20로 날아가. 그때 물건을 던지면 비행기에서 물건을 던지는 거야, 떨어뜨리는 거야? 떨어뜨리는 떨어뜨리면 그러면 그게 2초 뒤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죠.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20으로 가고 있는데 비행기 밖으로 던져? 비행기 밖으로 그냥 떨어뜨려? 아니 위로 20. 비행기가 위로 올라갔다고? 그냥 위로 20. 아, 열기구 같은 게 이제 위로 20으로 가고 있어. 근데 근데 여기서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떨어뜨린다는 건 열기구 밖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열기구 밖으로 떨어뜨리면 그죠.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죠. 네.
17페이지까지가 골 때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풀어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숙제 열심히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 골 때리는 문제 중에 하이라이트는 225번하고 228번하고 이런 문제들은 조금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채점했니? 210번부터 212번까지. 자, 11번은 어떻게 풀까요? 이거 상대 속도. 상대 속도로 푸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민우하고 민재가 동시에 움직이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을 멈추십시오. 그래서 한 놈을 멈춰놓고 나머지 한 놈이 상대 속도로 동시에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에서 민호는 이 방향으로 갑니다. 민호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 얼마의 속력으로? 3의 속력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m 떨어진 곳에 민재가 북쪽 방향으로 4의 빠르기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민우와 민재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가 몇 미터냐?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귀찮으니까 A와 B로 놓을게요. 자,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니까 계속 거리가 같거든요. 둘의 최단 거리가 어디냐? 라고 할 때 저는 A가 B의 상대 속도로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B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A 속도 빼라 그랬어. 자, 그럼 B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A는 원래 이 방향인데 방향을 마이너스로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A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B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렇게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랬을 때 얘 속도가 3이고 얘 속도가 4니까 이 방향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오는 거니? 5의 빠르기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B가 이렇게 그릴게요. 이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A를 향해 오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랬을 때요, A와 B 사이의 최단 거리는 어디입니까? 수선에 발을 내린 거리가 이게 최단 거리죠. 그랬을 때 이 거리가 얼마니를 묻는 건데 여기가 10이야. 근데 잘 보시면 얘는 이제 이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뭐 그랬어요? 되겠어요. 사실은 됐죠?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죠. 그랬을 때 꼬맹아 빨리 봐봐. 여기랑 요 각도랑 요 각도를 이렇게 놓을게요. 됐어? 동그라미랑 x를 합하면 90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니까 여기가 x겠죠.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겠죠. 맞아? 자, 그래서 같은 각도 표현해드렸어. 자, 그랬을 때요, 여기가 4야. 90도와 x 사이가 4야. 90도와 x 사이 여기가 4야. 됐어? 여기 속도가 4잖아. 90도하고 x 사이가 4의 빠르기야. 즉, 그러니까 여기가 4란 얘기야. 그 다음에 x하고 얘 사이가 5야. 그러면 요게 5에 해당되는 길이야. 이래. 그럼 꼬매가 뭐야? 3대 4대 5잖아. 근데 여기가 10m니까 여기가 몇 미터란 얘기야? 8m란 얘기죠. 상대 속도 이용해야 돼. 혼자서 움직이면 그냥 그 자체로 풀면 되는데 서로 다른 물체가 동시에 움직이면 복잡해.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를 정지시켜 놓고 다른 하나의 물체가 둘의 속도를 합한 만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 A를 정지시켜 놓고요, A, B의 속도를 합한 만큼 B 혼자 움직이는 상대 속도 구해보면 돼.
그래서 사실은 A는 가만히인데 B 혼자서 이 방향으로 OM 빠르기로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최단 거리가 수선에 발을 내린 이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는 시점을 찾는다.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난 이거. 근데 한 번도 안 해서 이런 문제를 처음 보잖아? 넌 포기하는 거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문제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합니다. 숙제는 87페이지까지 드릴게요.